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슨 과목이죠? 네, 부동산 세법이죠? 네, 오늘 첫날이죠. 자, 그래서 첫 시간이니까 안내 말씀 좀 드리고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재는 이제 382페이지를 일단 펴보실까요? 382페이지를 펴보시고, 자, 오늘은 이제 부동산 세법, 네, 첫 시간이니까 좀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을 잘 모르시죠? 네, 그렇죠. 제가 써드릴게요. 네, 자, 제 이름은 김민석 교수입니다. 자, 부동산 세법을 강의한 지는 거의 내년 되면 한 19년 정도 되는데요. 생각보다 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자, 이제 1년을 이제 저랑 같이 함께 이제 부동산 세법 해야 되는데, 아마 뭐 다른 강의도 이제 쭉 들어보셨겠지만은, 뭐, 첫째 주니까 뭐, 할만하죠? 할만한가요? 네. 그래서 다 이제 낯설고 하기 때문에 좀 어안이 벙벙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하셔서 또 합격하시고 또 현재 이제 중개업 활동도 또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도 아마 내년 이맘때쯤이면 이제 그 자리에 있겠지요. 그렇죠?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뭐 저는 또 이런 학원에서도 강의도 하고요. 또 학교에서도 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회계과에서 또 강의를 하고 있는데, 또 지난주 며칠 전에는 제가 평택대학교에서 이미 이제 합격을 하셔서 중개업을 하고 계신 분들 그 연수 특강도 제가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공인중개사 강의도 하고 또 기타 이제 여러 가지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다양한 분들을 많이 뵈요. 근데 어쨌든 이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증은 여러분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셨든 간에 정말 선택을 잘 하신 거다. 그리고 사실 이게 공인중개사잖아요. 공인중개사인데 사실은 이 이름이 좀 나중에는 좀 바뀔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는 이게 공인자산관리사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중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중개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월요일 날 여러분 무슨 과목 들으셨어요? 기억이 안 나요? 네, 중개사법 들어요. 중개사법. 중개사 역할 뭐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중개도 할 수 있고 분양도 할 수 있고 자산관리도 할 수 있고 경매 대리도 할 수 있고 컨설팅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다가 이름을 더 붙여야 돼. 공인중개 분양 경매사. 너무 많아요,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부동산이라 불리우는 일을 하고자 하면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필수다. 그 다음 또 이 자격증을 또 따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이 자격증을 따서 이참에 내가 좀 부동산 쪽으로 내가 활동도 하면서 더 공부도 좀 해야겠다. 나중에 합격을 했는데 또 뭐 우리 학원 다니기 좀 그렇고, 그러면 내가 이제 요즘은 이제 사이버대학의 부동산학과에서도 또 이 부동산학과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제 우리 강의했던 고 교수님하고 제가 이제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에서 또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동산학과 입학을 하면 여러분들 자격증만 들고 오시면은 장학금이 한 40% 나와요. 자격증만 있습니다. 자격증만.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자격증을 어디다 쓰냐? 하다못해 학교 들어올 때도 이 장학금 혜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말 엄청난 자격증을 공부를 하고 계신 거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 국가 공인 자격증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나는 공인중개사를 따면 중개사만 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특히 젊으신 분들은 뭐 경매 일을 하든 뭐 나중에 자산관리회사를 만들어 가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강의했던 거는 이제 그 주택임대관리, 요새 주택임대관리 회사 제도가 생겨가지고 주택임대관리를 공부들 많이 하시는데 거기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으면요. 그 기업을, 그 회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에요. 그건 이제 기업형 주택 임대관리 회사라는 제도인데, 거기도 공인중개사 주택관리 자격증이 필수예요, 필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개사는 중개만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자격증을 공부하시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1년을 투자한다는 건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큰 마음 먹고 1년을 준비하시는 거니까 꼭 합격하셔서 내년에 좋은 결과로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거기 저도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려면 일단은 뭐 합격을 해야 돼. 일단은 합격을 해야지 뭐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 뭐 상담 과정에서도 공부하셨고 또 다른 과목 들었을 때도 보셨지만 일단 이 부동산세법은 몇 차 과목입니까? 몇 차 과목이에요? 2차 과목이에요. 2차. 자, 2차 과목. 그럼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는 다른 여타 국가시험하고 비슷하게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장점이나 단점은 1, 2차를 동시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택관리사는 1차를 합격하고 조금 이따 2차를 또 봐야 돼요. 사법고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법고시 3차까지 있죠. 사법고시 면접이지, 면접.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인터넷 기사 보니까 사법고시가 이제 올해로 끝났거든요. 근데 이분이 15년 공부했어요. 15년. 나이 30에 공부해가지고 45세 합격한 거예요. 얼마나 눈물이 났겠어요. 15년 만에 합격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것도 이제 올해 떨어지면 끝이야, 이제 양반. 이제는 로스쿨 가기도 힘들어요. 돈도 없고, 이제. 근데 합격을 한 거예요. 여기 그냥 이렇게 이제 막 그 합격 수기를 딱 보니까 그냥, 그냥 뭐 완전, 그렇죠? 구구절절합니다. 15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겠어요. 그렇죠. 민법을 15년 동안 본 거잖아. 그렇죠? 자, 근데 우리 시험은 1차하고 2차를 동시에 공부를 해서 합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물론 나는 뭐 어차피 뭐 남는 게 시간이고 공부를 좋아해서 그냥 장기적으로 그냥 한 목표를 한 10년 잡는다. 그럼 뭐 한 1차 했다가 또 한 좀 쉬었다가 이렇게 해도 되긴 돼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1차가 물론 중요해요. 1차가 돼야지 2차가 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동차 합격하려면 2차까지 붙어야 된다. 그런 과목에서 우리 부동산세법은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 공시법이라는 과목과 더불어서 같이 한 세트로 움직입니다. 이게. 그래서 공시법이 이제 24문항, 세법이 16문항이 되죠. 그러면 토탈 40문항 중에서 세법이 가장 문항 수는 작아요. 네. 다만 요 공시법에는 이제 등기법이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지적법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지적법. 네. 근데 만약에 요게 만약에 점수가 잘 안 나오면 요것 때문에 합격을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완 효과가 있습니다. 보완 효과가. 그 다음에 이제 세법이 이제 시험 볼 때는 가장 문항수는 작지만 실제 여러분들 현장에서는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세금이야.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연락도 없다가 시험 끝나고 나면 제일 연락 많이 받는 게 이 세법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법은 나중에 현업을 할 때도 너무너무 필요한 거기 때문에 16문제니까 그냥 그냥 여기 올인하고 이건 대충 찍자. 그래버리면 나중에 현장 가서는 아무것도 상담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법은 어떤 교양으로라도 어차피 세금은 알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목적으로 공부를 1년 동안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써야 되는, 현장에서 알아야 되는 이런 세금과 우리 시험을 보기 위한 세금은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험은 점수를 이렇게 내야 되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야 되지만 사실 현장에서 쓰는 세금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몇몇 가지. 왜? 현장에서 의뢰인들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개업소 한번 옛날에 집 얻기 위해서 또는 사기 위해서 한번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의뢰인들이 물어보는 게 깊이 있게 물어보니까 딱 정해져 있거든요. 집 사면 세금 어떻게 내는 겁니까? 이거 갖고 있으면은 재산세가 언제 나오나요? 그 정도 물어보지. 세율이 몇 프로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은 그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무보다 더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게 이제 우리 공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세법 나중에 합격에서도 아주 쓰임새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해주시면 좋겠다. 다만 이제 부동산세법이 이제 숫자가 나오다 보니까 교수님 저는 숫자만 나왔다면 아주 그냥 이게 그냥 아주 그냥 두드러기 납니다. 이렇게 너무 복잡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꼭 그런 분들이 돈은 또 잘 세요.
숫자는 목적은 돈은 또 잘 세. 돈도 숫자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선입관을 버리시고 자, 이게 다 나중에 내가 크게 써먹을 거고 다 돈 버는데 어차피 돈 벌면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16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고 그럼 출제 경향을 한번 보면은 일단은 우리 사실 세법이라는 분야도 굉장히 넓습니다. 저희 학과에서 뭐 강의를 하면은 뭐 제대로 배운다면 세법만 2년을 배워야 돼요. 최소. 네. 배우는 과목만 해도 뭐 국세기본법, 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치세법, 국제조세법, 조세문 처벌절차법, 특례제한법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만 배우시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안 배웁니다, 우리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부동산을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하고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한번 좀 따져보면 일단 부동산을 투자하면 뭐 딱 세 가지 흐름이에요. 세 가지 활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 그렇죠? 그럼 취득할 때는 어떤 세금 낼까요? 취득세를 내겠죠. 취득세. 그렇죠? 자, 적어도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 이 용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취득세. 그렇죠? 자,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잘 모르시는 거는 등록면허세라는 것이 있어요. 등록면허세. 그러니까 이거는 홍길동 명의로 등록하거나 면허. 이때 면허라는 것은 보통 인허가 면허, 영업 면허. 어떤 우리가 무슨 화물 면허, 화물차를 운전하면 화물 면허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런 면허를 득하면은 내는 세금이 옛날에 이제 면허세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면허세가 과거에 등록세랑 결합이 돼서 지금은 등록면허세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유. 들고 있겠죠? 그럼 보유하면 내는 세금이 뭐가 있을까요? 재산세가 있겠죠. 재산세. 자, 재산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이 많아요.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종합부동산세.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디 계모임에 갔어요. 어디 송년모임에 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거 물어볼 필요 없어요. 혹시 재산세 같은 거 거기서 받냐고. 그렇죠? 받는데. 아, 그러면 친하게 지내야 돼요? 어떻게 지내야 돼요? 친하게 지내야 되죠. 재산세를 거기서 받는 거구나.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물어보면 너무 티나잖아. 이 재산세는 이게 고지가 되거든요. 고지가 돼요. 얘는 7월 달하고 9월 달에 고지가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 물어볼 필요 없고 혹시 7월 달에 고지서 받으셨나요? 9월 달에 고지서 받았나요? 9월 달에 고지서 받았다고. 그러면 그분은 토지 재산이 많다는 거야. 토지 재산. 그러니까 재산세 납기만 알아도 이분이 어떤 재산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마음 같아서는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거기서 받고 계시냐. 그러면 이제 받고 있는 그쪽을 제가 집중적으로 찾아봐야지. 친하게 지내야지. 우리 부동산 투자의 법칙 중에 하나, 부자와 친하게 지내라. 그렇죠. 부자하고 친하게 지내라.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어저께 왔습니다만, 지금 중간에 있습니다만, 그분이 부동산 부자잖아요. 막 그게는 왜 부자랑 친해져야 되거든. 그렇죠? 물론 대통령이긴 하지만. 자, 그러면 이 종합부동산세는 이건 12월 달에 고지가 돼요. 근데 그 송년 모임에 물어봤는데 고지서를 받는데 9월 달에 받았대. 근데 12월 달 또 받는다는 거야, 고지서가. 야, 우리랑 VIP야, VIP. 그렇죠? 그럼 이분하고는 평생 같이 해야 되는 거야. 종부세. 재산세를 낸 분들 중에 아무나 종부세 내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넘어가야 돼, 이게. 합계를 내가지고 이것이 일정 평가 금액을 넘어가야지 종부세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집이 많다는 거야. 집이 한 세 채 있다는 거야. 그런데 종부세 고지서가 안 나와. 그러면 뭐예요? 형편없는 집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고 봤더니 저기 강원도 철원에 집 세 채 하고 있다. 안 나와. 종부세 안 나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제가 이제 투자자분들 대상 강의할 때 이걸 꼭 물어봐요. 그래서 손 들면 오늘 좀 있는 분들이 왔구나. 손 안 들면 이 비전이 없구나 이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요즘 이제 임대들 많이 하죠. 그래서 임대소득세 등을 내겠죠. 임대소득세.
임대소득이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상가를 임대하거나, 뭐 여러분들 뭐 오피스를 갖고 있다면 분양 오피스를 받아서 오피스를 임대한다거나,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그렇죠? 빌라를 임대한다거나, 뭐 그런 거를 말한다 보시면 되겠죠. 원룸 임대 상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처분했어요. 처분했을 때. 처분했을 때. 처분했을 때는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양도소득세. 그러면 양도소득세. 네. 그렇죠? 요걸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시험 문제가 출제는 두 문제에서 한 세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출제가 많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6문제 중에서 두세 문제는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나온다는 것은 깊이 있게 물어본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한 문제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렵게 물어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기본만 알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재산세가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중요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종부세는 한 문제 정도. 임대소득세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시험에서. 왜? 이 양도세가 이거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아, 이게. 양도세가 이거 다 합친 것보다 더 많거든요. 그러면 5문제에서 7문제까지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출제를 하고 있어요. 가장 많은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걸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이제 기초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다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뭐 이게 중요한 거야. 나 요거만 하고 요거 안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다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요 재산세, 요거를 우리는 지방세라고 합니다. 지방세. 지방세. 그러면 지방세니까 이거는 어디다 갖다 내면 좋을까요? 지방세니까. 얘는 이제 평택시청이나 우리가 군청이라든가 아니면 구청. 그렇죠? 여기다 갖다 내는 거예요. 여기다. 그렇죠? 시군청. 평택시청에 갖다 내는 거. 요게 이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세금, 요 세금을 우리는 국세라고 합니다. 국세. 국세니까 이거는 어디다 갖다 내야 될까요? 평택 세무서 가서 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세무서 가서 이제 내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시험 문제 중에서 이걸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이 세금이 국세냐 지방세냐. 물어볼 만 하죠. 왜냐면 의뢰인들이 와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 세금은 어디다 갖다 내야 되는 겁니까? 그냥 글쎄요. 이거 뭐 그냥 느낌대로 갖다 내시죠. 그러면 안 되지. 어디 가서 내는지 얘기를 해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게 시험 보고 나면 기억이 안 나요. 시험 보고 나면.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국세하고 지방세가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조세라고 하죠. 조세. 여기 조세랍니다. 한자어로 조세. 그러면 이제 이 조세 총론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이 총론에서는 시험 문제가 한 2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2문제 정도. 물론 이것도 중요한 파트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거 이제 2문제, 5에서 7문제. 그렇죠? 그러면 얼추 한 16문제 됩니다, 이게. 네. 이런 패턴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지금 단계에서 공부를 하시는 거냐면 이제 기초 입문 단계를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다른 과목에서 그런 뭐 수업을 들으셨겠지만은 그럼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공인중개사 이렇게 학원을 다니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어떻게 해서 합격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비결은 반복이에요. 반복하기 때문에 합격하는 겁니다. 반복하기 때문에.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까지 공부하고 오늘이 목요일이죠. 이제 금요일, 토요일 날도 수업 있는 거 아시죠? 토요일 날도 오셔야 돼요. 토요일 날도 수업 있습니다. 자, 어떤 분은 주요일 아니었나요? 아니에요. 이거 지정다니는 거 아닙니다. 토요일. 그렇죠? 토요일까지 이제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를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봐. 그러면 오늘 배운 거 기억이 날까 안 날까요? 기억이 안 나요. 어떤 분은 누구세요 하는 분도 있어요. 누구세요? 저분이 무슨 과목이셨더라? 6명의 남자 보니까 헷갈리는 거야. 저 양반이 살집도 비슷하고 좀 이렇게 체형도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기억이 잘 안 나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합격하는 비결은 반복이에요. 반복. 그렇죠? 그럼 저희가 몇 번을 반복하느냐? 자, 11월, 12월 달에
한 번 듣죠. 1, 2월 달에 듣죠. 3, 4월 달에 듣죠. 5, 6월 달에 듣죠. 7, 8월 달에 듣죠. 9월, 10월 달에 듣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2개월에 한 번씩 끝나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에는 이제 모의고사, 10월 달에는 특강. 6번, 7번. 근데 그 7번도 불안하니까 중간에 이제 우리가 한 요맘때 되면 특강을 해줘요. 하루에 다 정리해줘. 그 많은 민법을, 그 많은 개론을 쫙 한 번에 다 정리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 수업만 여러분들 안 빠지고 쭉 들으시면은 한 9번 정도를 반복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최소한. 안 빠지고 들으시면은. 그렇죠? 뭐 물론 이제 상황이 안 돼서 뭐 11, 12일 못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뭐 한 7, 8번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합격 비결이 있는 거예요. 거기 합격 비결. 그러면 가장 해야 될 일은 뭐죠? 여러분들이 이것만 지키시면 되는 거지. 안 빠지고 나오셔서 좋은 컨디션으로 나오셔서 열심히 수업 듣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가서 집에 가서 그냥 놀면 되죠? 그러면 안 돼. 복습을 해야 돼. 복습을. 자, 그러니까 딱 그것만 지키시면 돼요. 수업 듣고 그날 한 거 복습. 예습은 바라지도 않아요. 예습할 시간은 어디 있어. 애들 챙기는 정신이 없기 때문에 예습은 수업만 제 시간에 오시고 복습만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요 과정만 그냥 인내심을 가지고 쭉 하시면 돼요. 물론 중간에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도 봅니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고 막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일희일비할 필요 없어요. 그냥 끝까지만 가시면 돼요.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거는 인내심과 뚝심. 뚝심이 인내심이죠. 그렇죠? 뚝심과 그 다음에 이제 큰일 없이 매주 이렇게 매일 와서 수업 듣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서로 지금 안 친하시잖아요. 친해요? 서로 안 친하죠. 이제 인사도 하시고 그러면서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하다가 이제 되면은 재밌어지는 거예요, 이제. 아직은 뭐 공부가 재밌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같이 하다 보면. 그러니까 같이 하니까 재밌어지는 거 같이 하니까. 나 혼자면 힘든데 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시다 보면은 합격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교수님 저도 옛날에 좀 약간 공부 좀 했었는데 기초는 그냥 빼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기초는 무조건 들어야 돼요. 기초를 안 들으면 안 돼요. 기초를. 특히 이 우리 법학 과목은 기초가 무너져 버리면은 나중에 중간에 이걸 들어도 이게 실력이 안 올라와요. 이게. 그렇죠? 왜냐면 전혀 낯선 공부를 하시는 거잖아요. 전혀 우리가 여러분들 접했던 공부가 아니거든요. 물론 이쪽 전공한 분들은 좀 낫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게 저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뭐 어제 강의도 들었고 그제 강의도 들었지만은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이 많죠. 야, 저게 뭔가 내가 태어나서 저게 한국말인데 모르겠어. 저게 한국말인데. 분명히 한국말이잖아. 영어도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기초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11, 12에 행사가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지만 뚝심을 가지고 하여튼 요거 안 빠지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초 강의에서는 제가 이제 어떤 거를 강조를 할 거냐. 기초. 우리 부동산 세법을 그럼 잘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공부. 자, 이미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수업을 열심히 듣고 그 다음에 복습을 하자. 이거예요, 복습. 대신 연구를 하면 안 돼요, 연구. 우리 공부는 연구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연구. 어떤 막 연구를 해요, 막. 처음부터 의욕이 불타가지고 막 그러다 땅 꺼지겠어, 완전히. 네. 그러면 지쳐버려요, 안 돼.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이런 게 있구나. 이런 단어가 있구나. 이런 용어가 있구나. 그냥 알고 하는 거야. 모르면 체크하세요. 괜찮아요. 어차피 다음 달 또 할 거야. 이해하시겠죠? 내가 12월에 잘 못 들었어도 1, 2월에 똑같은 내용을 또 할 거예요. 또 졸았어. 또 할 거야. 계속 졸았어. 또 할 거야. 그렇죠? 다시는 안 졸아야지. 또 할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내가 처음에는 모르는 게 많구나. 체크만 하세요. 그럼 그 다음번에 들 때는 이게 이거였구나. 그런 재미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부가 재밌어져요. 공부가 일단 재밌어져야 돼. 근데 공부가 너무 힘든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공부가 좀 재밌어져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만 모르는 거 아니에요. 주변 옆에 사람 잘 몰라요. 아는 척 하는 것 뿐이지 몰라요, 사실은. 그렇죠. 서로 그냥 웃고만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니까 나만 모르는 거 아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모든 법, 뭐 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과목은 낯설다 보니까 일단은 제일 여러분들 힘들어하는 게 용어예요. 용어가 제일 낯설거든요. 용어가 희한한 용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공부를 하고 나면은 굉장히 똑똑해지십니다. 지금 똑똑하시지만 더 똑똑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배우자가 놀래요. 당신 말투가 바뀌었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기초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용어를 공부하는 거. 우리 영어를 잘하려면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용어를 많이 아는 게 중요하다. 뭐 세금률이 몇 프로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외우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럼 세 번째는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이해를 했어요. 이해. 그 다음에 나중에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 그러니까 보통 교수님들이 뭐 이해 중심으로 공부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한 두세를 들었는데 이해 중심으로 공부하니까 이해만 하신 거야. 그래서 모의고사를 딱 본 거지 점수가 안 나온 거예요. 그 이분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 교수님 이해 중심으로 했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오나요? 제가 물어봤죠. 그럼 암기는요? 암기를 안 했는데? 암기가 안 되면 안 되지. 이해를 했으면 암기를 해야지. 그렇죠? 요거는 이제 반복해서 암기하십니다. 근데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 그렇죠? 이해가 안 되면 암기 잘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이해가 안 돼도 워낙 머리가 그냥 한 번 들으면 딱 그냥 카메라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기억나시죠? 한 번 딱 들으면 카메라 딱 찍히잖아요. 그때도 머리가 안 좋았어요? 네. 그때는 그냥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선생님이 얘기하면은 바로바로 암기가 돼, 그냥 이렇게. 그죠? 그냥 외우려니까 그냥 무조건 외우는 거야. 근데 지금은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지금은 이해가 안 되면 암기가 안 되는 나이가 돼버렸어요. 물론 좀 젊으신 분들은 좀 낫겠지만, 네. 그래서 일단 최대한 이해를 해보시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면 암기를 하시라. 하셨습니까? 네. 요 원칙만 지켜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도 다 좋은 점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오늘은 어떤 얘기를 많이 할 거냐면 조세총론에서 용어적인 얘기를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용어. 오늘은 단어 공부하러 오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382페이지 본론으로 갑니다. 본론 가보시면 거기 첫 번째 어떤 게 나와 있어요? 조세의 개념과 분류라는 것이 나와 있죠. 조세의 개념과 분류. 그렇죠? 자, 그럼 아주 그냥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조세. 방금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자, 조세에는 어떤 세금하고 어떤 세금이 있어요? 지방세하고 국세. 그렇죠? 그러니까 조세라는 단어는 잘 쓰지 않죠, 우리 생활에서. 보통 조세는 세금이란 말만 쓰죠, 세금. 근데 세금은 우리가 지금 말한 대로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다. 근데 이렇게 된 지는 한 20년 넘었죠. 옛날에는 우리나라 이제 중앙정부 시절일 때는 제 기억에도 지방분권화가 90년 초반인가 뭐 그때 되는 것도 기억나는데요. 벌써 20년 넘었죠.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무슨 지방분권화냐 막 그 당시 제가 그 TV 토론 했던 거 뭐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이제 뭐 지자체가 하나의 그냥 일반적인 그다음에 지자체에다 더 어떤 재정 확보를 더 해야 된다. 권한을 더 줘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국세는 이제 국가가 걷는 거고 지방세는 이제 지자체가 걷는 건데 왜 걷는 거냐? 이거는 재정 수입을 조달하기 위해서 걷는 거예요. 그럼 재정이라는 게 뭐냐면 자, 이거죠 뭐. 이번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와가지고 자, 뭐 한국을 패싱하는 일은 없다. 저는 그분을 보면서 정말 전략가구나. 우리 신문지상에 봤을 때는 뭐 완전히 뭐 그냥 한국 무시하고 뭐 전쟁 날 거죠 막 하지만 이번에 뭐 국회 와서도 그렇고 뭐 계속 그죠. 그러면서 자기가 다 챙긴 건 다 챙겨. 대단한 것 같아요. 원더풀하면서
우리 한국이 미국 무기 사주로 했다는 거야. 쫙. 할 얘기 다 하잖아요. 그렇죠? 물건 사기끔 만들어버려. 야, 이 양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트럼프가 여러분들 부동산 개발업자인 거 아시죠? 그렇죠? 그분이 부동산 개발하다 대통령까지 된 거야. 그렇죠? 자, 혹시 알아요? 이게 돼가지고 또 나중에 정치로 나가실지 여기 계시는 분 중에. 네. 그때 잘 되시면 좀 아는 체 좀 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 어쨌든 그 전략 무기를 갖다가 수억 달러를 우리가 지출해야 돼. 그걸 우리 국민 개개인 돈은 어떻게 냅니까? 그러니까 돈 모아서 사야지. 그게 바로 재정이죠, 재정. 국민 개개인이 내긴 내죠. 근데 국민 개개인이 못하는 거를 국가나 지자체가 할 수 있군요. 뭐 진짜 무기도 사고, 도로도 만들고, 그렇죠? 뭐 공원도 조성하고, 등등등등,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국가나 지자체 역할이 필요한 거죠. 우리 개인 돈 가지고 어떻게 무기를 사고 공원을 만듭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요 국민, 보통 우리가 국민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세법에서는 국민이라는 말은 안 씁니다. 뭐라고 하냐면 요 국민을 납세자라고 그래요. 납세자. 뭐라고요? 납세자. 들어보셨죠? 납세자. 그렇죠? 납세자. 그러니까 세무서 가면 여러분들은 이제 납세자님이 되시는 거예요. 납세자님. 그렇죠? 납세자. 자, 그럼 납세자인 국민이 국가나 지자체에다 세금을 갖다 내야 돼.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좀 있어요. 납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납부하는 방법. 납부하는 방법이 있겠죠. 방법. 그렇죠? 그럼 납부하는 방법은 원칙적인 방법이 있고 예외적인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법이나 어저께 공부했던 공법은 항상 원칙과 예외가 공존해요. 이런 공법적 관계에 있어서는 원칙과 이런 행정법적인 관계에서는 원칙과 예외가 공존해요. 하지만 사법인 민법은 그런 게 없어요. 개인 간의 어떤 계약서 쓰는데 이 계약일 때는 원칙을 정하고 요 계약일 때는 예외를 정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은 형평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가하고 나와의 관계는 그럴 수 있어요. 이분한테 세금 걷을 때는 FM대로 다 걷지만 이분한테는 덜 걷는 거야. 왜? 보니까 이분이 노약자야.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것에 반발하지 않잖아. 왜 저분은 더 안 걷냐고. 저분은. 저분은 장인이시고 저분은 연로자시니까 세금 해달 더 주는 거죠. 왜 나는 이만큼 내는데 이분은 덜 냅니까? 이분은 애들이 많잖아요. 애들이 다 자녀야, 다 자녀. 당신 자녀가 없잖아.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불공평하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원칙과 예외가 존재해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원칙이 중요한 거지 항상. 항상 원칙을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예외는 나중에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원칙은 뭘로 내는 거냐? 자,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우리 기초 입문 과정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제가 설명드리면 용어라서 용어요. 용어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면 세금은 우리가 보통 현금으로 낼까요? 부동산으로 낼까요? 현금으로 냅니다. 현금으로 내요, 현금. 근데 우리 현금이란 말을 안 써요. 법에서는 금전이라고 그래요, 금전. 바로 이런 괴리감이 있는 거야. 우리 보통 현금이라고 하잖아, 캐시, 현금. 그런데 법에서는 또 금전이라는 표현을 써요. 금전이라는 말 잘 안 쓰잖아요. 대신 이런 말 있죠. 금전수수. 이런 말 쓰거든요. 근데 금전이 현금이에요, 현금. 현금. 근데 금전이라는 용어는 민법 용어예요, 민법. 그 여러분들이 다른 시간도 얘기 들었겠지만 우리 1차 민법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민법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다 세법, 공법에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민법은 다른 거는 복습을 못해도 좋지만 민법은 무조건 복습을 해야 돼요. 민법을 많이 알면 다른 거 공부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민법을 여기 계신 분 중에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봐주셨던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민법 용어가 다 적용이 돼요. 이게. 그래서 민법을 일단 제일 먼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세금은 카드 결제 돼요? 안 돼요? 카드 결제. 카드. 네? 되죠? 되죠? 그 답변이 나오시는데도 답변이 없으면 세금을 내본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돈을 못 벌어봤다는 거잖아요. 자, 카드 결제 됩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요 편의점 뭐에 그 무인 지급기 그걸로도 돼요. 그것도 됩니다. 카드 돼 카드. 그래서 현금은 카드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카드 결제. 그러니까 요즘은 세금 납부가 너무 편해졌어. 그냥 카드로 긁으면 돼.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체납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럼 세무서에서 뭐라냐? 아, 돈 없으면 카드 주세요. 카드로 결제하라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죠. 현금이나 금전으로 내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물납이 가능합니다. 물납. 뭐가 가능해요? 물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각 과목 교수님들이 이제 물어보실 때가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그러면 틀려도 돼요. 그냥 생각나는 답변하시면 돼. 그래야지 더 공부가 잘 돼. 그렇죠? 틀리면 창피하잖아요. 창피하고 합격하는 게 낫잖아. 그렇죠? 창피하면 어때? 아, 모르니까 왔지 그러면 알면 여기 왜 앉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물납은 이제 뭘로 내는 거냐면 부동산 내는 건데 부동산 등으로 납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험 범위에는 지금 안 들어갑니다만 상속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상속세. 그럼 상속세는 여기 아버지가 계시고 여기 이제 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들은 나이가 20살이야. 20살인데 아버지는 나이가 많으세요. 돌아가신 거죠. 그렇죠? 근데 아버지가 물려주신 게 안성에 있는 땅만 물려주신 거야. 토지만 물려주신 거야. 그리고 현찰이 하나도 없으신 거야, 이게. 그렇죠? 근데 이 아들이 이제 20살인데 뭐 지금 대학생인데 무슨 돈이 있어. 그러면 상속을 받으면은 어떤 세금을 내야 돼요? 상속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건 아시죠? 그러면 이 상속세를 내가 현찰로 어떻게 내냐고. 그렇죠? 그러면은 뭘로 내야 돼요? 부동산으로 내야지. 어떻게. 그러면 땅을 갖다가 좀 팔아서 내든가 아니면은 또 땅이 잘 안 팔린다고 이게. 그러면 토지를 일부 이제 넘겨야지. 그렇죠? 그럼 물납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넘기고 났더니 야, 여기가 개발이 돼 버리는 거야. 아, 미쳐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납을 하는 게 좋아요? 돈으로 내는 게 좋아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상속할 때는 뭐 보험 설계사들라서 보험 가입하세요. 이거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막 됐다고 하지만 이때는 보험이 필요한 거야. 의외로 부동산 자산이 많은 분들이 보험을 안 들어오는 분들이 많아. 가만히 보면은. 내가 왜 죽어? 죽어요. 그렇죠? 내가 왜 죽어? 돌아가시더라고. 사람 운명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뭐 얼마 전에 죽은 그 남자 배우, 저도 참 그 배우를 좋아했는데 연기도 잘하고 그 차가 엄청 비싼 차거든요. 그게 한 2억 정도 된대요. 그런 차를 타고 다녀도 죽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럼 어쨌든 이분이 만약에 보험을 가입해놨다면 돈이 없어도 이분이 돌아가시면 보험금이 나오잖아. 그럼 보험금으로 세금을 내버리면 이 부동산 지킬 수 있겠죠. 이해하시겠죠? 자, 오늘 하나 알려드렸어요, 제가. 그럼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시아버님한테 물어봐야죠. 아버님, 보험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연을 끊자고 오겠죠. 너 나 빨리 죽길 바라냐. 그렇죠? 저도 옛날에 못 모르고 20대 때 효도보험이라는 걸 가입한 거예요. 효도보험. 군대 동기가 하도 찾아와가지고 보험을 가입해달라고 해서 요즘은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만 그래서 순진한 마음에 효도를 할 수 있구나. 그래서 효도보험에 가입한 거예요. 이게 생명보험이거든. 그렇죠? 아버님한테 이 사실을 알려드렸지. 그랬더니 화를 많이 내시더라고. 그럼 이거는 내가 죽어야지 되는 거잖아. 그렇죠? 이게 어떻게 효도냐 이거야. 그래서 엄청 혼났었어요. 멋모르게 보험 들었다가. 그죠? 네. 자, 하지만 이 상황에서 이게 필요한 거죠, 이게. 이것도 안 돼 있으면은 부동산 낼 수밖에 없는. 이게 바로 이제 물납입니다. 자, 제가 지금 몇 가지 얘기 안 했어요. 하지만 벌써 단어 막 나오잖아. 국세, 지방세, 납세자, 금전, 물납.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내가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1, 12는 이런 거에 익숙해지는 단계라고 생각하시고 디테일한 내용을 아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1월달. 어차피 11, 12 지나면 해가 바뀌어.
지난주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해가 바뀌면 기억이 나겠어요? 다 스캔 당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1월 달 다시 또 공부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세금을 근데 낼 때 어쨌든 국민의 재산을 뺏어가는 거거든, 사실은. 근데 뺏어갈 때 근거가 있어야지. 나 이거 왜 근데 이 세금 나 왜 내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죠. 법적 근거. 법적 근거를 가지고 세금을 받는 거거든요. 그럼 법적 근거를 가지고 세금을 받읍시다 라는 그런 이론적 개념을 뭐라고 하냐면 조세 법률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해요? 조세 법률주의라고 해요. 조세 법률. 말 그대로 조세에 국세나 지방세가 법에 명시가 됐을 거 아니에요. 이 법에 따라 당신 세금 내는 거다. 그럼 상속세 왜 내는 거냐? 아, 돌아가셨으니까. 상속이라는 행위가 일어났으니까 재산을 물려받으면 세금을 내라는 법이 있겠죠. 상속세법 규정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거지요. 네, 이런 걸 조세 법률주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382페이지 보시면은 조세의 개념 및 특징에 보시면 가로 1번에 부가 주체는 조세를 부과한다는 건 뭐냐면 조세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부과. 우리 이것도 용어예요. 세금을 부과하여 징수한다. 세금을 부과하여 징수한다. 이런 단어 쓰거든요. 많이 써요. 그럼 부과한다는 말은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결정한다. 세금을 결정해서 징수, 거둔다. 이 뜻이에요. 거둔다.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면 될 거를 꼭 이렇게 한자로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어려운 거예요. 세금을 결정해서 걷는다 이렇게 하면 될 거를 세금을 부과하여 징수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부가 목적은 아까 이제 그 국가나 지자체 활동이 필요한 재원 조달이라는 게 뭐예요? 뭐 무기도 구입해야 되고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공원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걸 재정이라고 했죠. 국가 재정, 지자체 재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부가 근거는 법률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부과한다. 이런 걸 무슨 주의로 한다? 법률주의. 그때 요건이라는 건 아직 안 배웠습니다. 납세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세율. 요거는 이제 용어를 참조하러 써놨죠. 그렇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법률주의라는 것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부과하자는 것을 법률주의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4번 일반 보상성. 즉 조세는 직접적인 반대급부. 반대급부란 말 아시죠? 반대급부 없이 부가 징수된다. 다시 말하면 세금은 기브앤테이크가 아니야. 내가 세금을 납세자가 세무서에다 100만 원 냈어. 100만 원 내면은 세무서가 나한테 포인트 적립 해주나요? 캐시백 해주나요? 그거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주기만 하는 거지 받는 관계가 아니다.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다. 거죠. 세금은 그냥 갖다 내는 거지 내가 내면 이것만큼 뭘 주는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네, 이런 것을 우리가 반대급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중요했었죠. 밑줄. 조세의 납부는 원칙적으로 금전이 현금이라고 했죠. 현금으로 납부하자. 카드도 가능하다 그랬죠. 다만 납세무자의 조세 납부 편의 등을 위하여 상속세 및 재산세에서는 예외적으로 뭐가 가능하다? 물납을 가능하다. 물납이라는 게 이제 뭐 땅으로 내든 간에 뭐 건물로 내든 주식으로 내든 이런 걸 물납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세법이라는 것이 어떤 과목이고 또 어떻게 시험 출제가 되고 있고 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세가 뭔지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쉬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거기 보면 조세 용어의 정의가 나오죠? 거기다 별 표시해 놓으세요. 별 표시. 요거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한 2번 이상 읽어보셔야 돼요. 아셨어요? 네, 이 용어의 정의가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에도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를 쉬는 시간에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아셨죠? 네, 좀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가끔가다 이제 자료를 좀 편하게 좀 보고 싶은데 우리가 일일이 출력을 하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SNS에서 바로 자료 다운 받아서 스마트폰에서 바로 볼 수 있게 자료 다운 받는 방법하고 그리고 필요한 플레이, 예를 들어서 동영상도 볼 수 있게
밴드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그 밴드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 건데 밴드는 다 스마트폰에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안드로이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 아이폰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똑같이 밴드만 하나 만드시면 돼요. 밴드 이제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 받으신 다음에 자 이거 눌러요. 누르면 이제 맨 화면 나올 건데 여기 보시면 돋보기 모양의 밴드 찾기예요. 그럼 이거를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자, 누르면 검색하는 기능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밴드 게시글 검색해 보세요 했는데 여기다가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예, 공수모라고 치고 검색 누르면 됩니다. 검색. 다 누르면 지금 현재 우리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에서 줄인 약자예요. 공수모해서 요거로 이제 들어가는 거야. 예, 클릭 딱 하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 현재 오늘 매일매일 자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예, 공지사항이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현재 눌러보시면 제가 바로 어제 그저께 체계도 강의 한 강의 자료 여기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2017년도 부동산 공법 체계도 해가지고 요거 누르시면 한번 볼게요. 이제 매주 제공하는 자료인데 여기 2017년도 자료 다운 받으실 때는 여기 화면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제 다운 받는 표시예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딱 하면 파일 여기가 나올 거예요. 바로 열면은 화면에서 볼 수 있고 휴대폰에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내 휴대폰에 저장했다가 불러오면 되고요.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거는 혹시 네이버는 쓰시는 거니까 거기다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컴퓨터에서 프린트 하실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일단 전 파일 여기를 해볼게요. 파일 여기 하시면은 여기 화면에 지금 현재 다운을 받는 게 보일 거야. 다운을 받고 난 다음에 화면이 이제 뜹니다. 그래서 이 화면이 뜨죠. 원래 맨 첫 화면 이제 부동산 공법 체계도 제가 그 6시간 정도, 7시간 정도 촬영한 그 자료, 강의 자료인데 이걸 넘기면 이제 우리가 했던 강의 자료거든요. 근데 확대를 넘기면 내 눈으로 좀 크게 보겠다 그러면 확대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보시면 돼. 움직이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총 14페이지니까 14페이지까지 해서 제가 확대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내가 관련된 자료 좀 보고 싶을 때 이렇게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고요. 다시 나갈게요. 자,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일반 자료고 매일매일 올리는 자료도 있어요. 그래서 3월달 매월마다 어떤 개정되는 거, 공법 같은 경우는 개정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관련된 거랑 그리고 이제 파일로 용어 정립 같은 거 올려주고요. 오늘 하루하루 이제 올라올 때, 자, 오늘이 지금 제가 촬영한 날이 3월 28일이거든요. 이날 에드프로 공인중개사 부동산학 개론 문제 있으면 내가 2차만 보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되고 1차, 2차 같이 하시는 분들은 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법 모바일 매일 용어도 하나씩 올라가니까 심심할 때 세대가 뭐냐 그 구분에 대한 거 그리고 1일 학습이라고 해서 28일 날 오늘 하루 한 문제 이제 평가해 보는 거야. 풀어보면 누르시면 한 문제 풀고 쭉 올리면 이제 답은 맨 밑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보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밑에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전과목 관련된 강의 자료는 여기에 올라갈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고 제가 이제 부동산 공법만 관련돼서 관리하는 밴드인데 이번에는 검색하는 창 있죠? 검색하는 창. 자, 처음부터 할 때처럼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맨 처음에 밴드 화면에 들어가시면 맨 위에 여기 돋보기 보이시죠? 돋보기 누른 다음에 이번에는 제 이름 치면 됩니다. 고상철 칠게요. 자, 딱 치면 자, 밴드가 2개가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실무 중개업을 하시거나 토지 투자하시는 분들 대상으로만 모아놓고 하는 거고요.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는 분은 여기 공법의 시인이라고 해서 고상철 명품 공인중개사가 되는 게 여기 1660명 있죠. 그래서 요거 누르시면 제가 이제 공법이 최근에 개정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이 일일이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까지 문제하고 개정되는 거 그리고 5분 정도 제가 줄여가지고 압축해서 하는 강의들은 여기다 올릴 거니까 여기서 이제 필요한 사항들 있으면 부동산 거래 관련된 거, 지역조합, 직택조합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문제 같은 거 있어요. 1일 문제 같은 거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이제 시간 날 때 제가 매일 글을 올리는 게 아니라 필요한 자료 있을 때만 올리기 때문에 알림을 받으셔도 불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밴드를 가지고 막 이렇게 밴드 홍수라 막 아침에 일어나면 밴드 여러 개 와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필요한 자료만 올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장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색하던 창으로 다시 오셔서
자격증을 딴 후에 내가 뭐 상가, 예를 들어서 상가 중개라든지 예를 들어서 토지 중개 또는 아파트 중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식을 좀 많이 받으셔야 되는데, 실질적인 자료는 365 부동산 스터디라고 그래요. 그래서 약자로 365 부스라고 치시면 됩니다. 365 부스 하시고 검색을 놓으시면 이제 365 부동산 스터디 365 부스라고 해서 띄어쓰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클릭을 하시면 지금 현재 제가 자료 하나 올려놨는데, 최근에 국토부에서 주차정법을 개정했어요. 그래서 중개하시다 보면은 새로 개정되는 소식을 자기가 일일이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저기 이런 데서 들어와서 밴드 소식 계속 받으시면 남들보다는 또 실전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운영하는 거고, 대부분의 전문가 중에서 유명하신 전문가분들이 다 모여 계시니까 여기서 잘 활용하시면 자격증도 따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에서도 도움이 되는 밴드니까 그렇게 좀 간단하게 소개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밴드에서 뵙겠습니다.